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관계도 마누라와 친구와 관계도 기본적으로 머니가 없게 되면 이 머니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순식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50 이후에는 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뭘로 증명하느냐면 경제적 자립으로 경제권을 가지고서 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을 증명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정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파메라는 영화에서 겁나 험한 것들 나온다고 하는데 퇴직 이후가 잘못하면은 겁나 험한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겁나 험한 것들을 어떻게 피해야 될 건가 그걸 하시려고 그러면 언제 하셔야 되냐면요. 20대, 30대, 40세 때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49.3세 이후에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몇몇 소수의 한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50 이전에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지옥을 그 겁나 험한 것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부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 절대로 대출을 가지고서 퇴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대출을 가지고 퇴직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요. 첫째 부분이 이거예요. 대출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다달에 돈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지 빠져나가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쫄아요. 완전히 쫄려서 죽을 징정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가장 힘들게 퇴직 이후에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퇴직 때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대출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견뎌가면서 살아가요. 견뎌가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준비하신 분들을 철저하게 퇴직 이전까지 대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로원으로 하면서요. 하다못해 전세로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전혀 나가지 않는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는 것들이라면 철저하게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마저 다 없애세요. 마이너스 통장도 빚입니다. 그리고 카드도 웬만하면은 카드가 다 빚인 거예요. 사용하는 순간에 그게 빚인 겁니다. 대출입니다. 그래서 카드까지 다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서 퇴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분 그래서 대출 부분은 없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첫 번째 얘기해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격증 하나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유통업체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커리어만 가지고 딴 데 취직이 다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는 이제 오프라인의 유통업체에 있었는데 요즘은 온라인 같은 사업분들이 성장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력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임원까지 된 사람들은 특히나 거기에 가졌던 그 경험들이 오히려 더 짐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리어에다가 뭘 쌓아야 되냐면 자격증을 쌓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지금 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사 논문을 갖다 따게 되면 그 커리어와 박사 논문이란 자격증이 합해지게 되면은 새로운 직업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자격증 하나 꼭 따주세요. 그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라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제빵, 제과, 바리스타 같은 것도 좋으니까 그런 자격증들을 쌓아 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취미 하나 꼭 가져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취미를 갖다가 그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취미가 나중에 퇴직 이후에 제 직업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를 해놨던 이 취미가 결국은 퇴직 이후에 작가로서 거듭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많은 글을 쓰려고 하진 않았어요. 하루에 단 3줄이라도 글쓰기 연습하는 부분. 이게 자기만의 취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취미를 글쓰기를 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고, 목공을 해도 좋고, 이런 취미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부분은 운동은 꼭 해주세요. 나이 50 넘어가잖아요. 몸이 고장나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다 고장납니다. 저도 지금 이빨에 임플란트 고치라고 하기 때문에 치과 가기가 겁이 나고요. 귀에도 이명이 들려요.
유행해가지고 잠자리에서 유명이 들리는데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와 이게 노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귀의 노화. 이미 눈의 노화는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술 한 잔을 먹으면 다음날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라도 운동을 하는 게 그 부분들이 퇴직 이후에 자기 삶의 일상적인 삶을 설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 전에 꼭 친구 만드세요. 퇴직 전에는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꺼려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퇴직을 하고 나면 사실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는 얇고서 넓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퇴직 이후에 싹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사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깊게 사귀는 거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들이 사회학에 고립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퇴직 이후에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과거의 나때 얘기나 계속 버무리고 있고요. 현재 입 아프네. 뭐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네. 이런 얘기나 하는 그런 결의 같은 사람들하고만 계속 모여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간적인 인맥에서 느껴질 수 있는 삶의 행복을 갖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구를 만나서 나하고 다른 결에 있는 사람들을 퇴직 후에도 꼭 만날 수 있게 튼튼하게 끈을 맺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통장 하나 꼭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퇴직하고서 지금 이제 한 4년 차 정도 되는데 매 차마다 달라요. 와이프나 아들이 대하는 게, 친구도 대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권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자립권을 가질 수 있으면 뭐냐면 통장 하나 좀 있어가지고 그 통장 가지고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관계도 마누라와 가고 친구와 관계도 기본적으로 머니가 없게 되면 이 머니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순식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반드시 이 6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분은 대출을 없게 만들어 놓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자격증을 습득하는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넷째 부분은 운동하시는 부분, 다섯째 부분은 친구를 하나 가지는 부분, 여섯째 부분은 자기만의 통장을 준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준비하고서 퇴직을 해야만이 50대 이후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50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일로서 증명해서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 보람을 얻어갈 수 있는데 50 이후에는 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경제적 자립으로 경제권을 가지고서 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을 증명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돈을 기본적으로 50 이후에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경제적 자립에 돈 갖다가 꼭 마련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친구나 가족을 퇴직 이전에 충분하게 끈끈하게 만들어서 퇴직 이후에 친구와 가족까지 인맥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있다면 일상의 루틴, 일상의 삶의 루틴 정도는 꼭 하나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